많은 분들도 아마 비슷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후의 삶에 대한 냉혹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누구도 나를 구해주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것, 커리어에서 얻은 모든 찬사나 업적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커리어 조언을 구하거나 큰 프로젝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에게 들려주며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멋진 추억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오래 지나버린 과거의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현재를 위해 살고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에피소드를 끝내기 위해 손자들과 놀아주는 걸 몇 번이나 거절했나요? 혹은 시간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며 소풍이나 의미 있는 대화를 건너뛴 적은요? 저는 이게 제일 큰 실수였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는 흘러가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영원히 곁에 머물지는 않아요. 시간이 많다고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디선가 읽었는데 한국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79세라고 합니다. 만약 당신도 저처럼 60세를 넘겼다면 아마도 당신 삶의 90%는 이미 지나간 것일 겁니다. 그동안 당신은 무엇을 해왔나요? 이제는 과거에 매달리는 걸 멈추고 남은 날들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후회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가진 것을 감사하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하지만 제가 이 모든 세월을 지나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삶이 정말로 무자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이가 들면 놓아야 할 것들이 생긴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맥주 한 잔의 즐거움이나 밤늦게 운전하는 것 같은 것만이 아니라 영원할 거라 믿었던 관계들도 말이죠. 가까운 친구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노년을 위한 헝거 게임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에는 자주 모였던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만 남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익숙했던 얼굴들은 이제 오래된 사진 속에만 남아있고 그들과의 대화는 머릿속에서만 메아리칩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들어도 망설이게 됩니다. 혹시나 이제는 더 이상 받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60세 이후의 삶은 그렇습니다. 상실과 마주하게 만들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떠나게 된다는 것을. 누구는 더 빨리, 누구는 더 늦게 떠나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에서 외부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어 일, 커리어, 명성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도 당신을 재능 있는 감독이나 수십 년간 헌신적으로 일했던 직원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은 굳이 있다면 당신이 스스로를 돌볼 만큼 건강한가 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일하며 보냈지만 결국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번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기억하세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요.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제한이야말로 앞으로의 날들을 소중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이미 당신 인생의 90%를 살아왔다는 걸요. 그렇다면 남은 10%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이 시간은 돈 걱정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고민을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신경 쓰거나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걸 그만두세요. 지금까지 감히 하지 못했던 일들, 아직 젊으니 나중에 할 거야 라고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세요. 저도 예전엔 60세 남성이 스포츠카를 사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 안 돼? 왜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인생의 후반부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데 쓰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그 스포츠카는 당신이 관 속에 누워있을 때는 아무 의미 없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작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릴 때 젊어진 기분을 느끼고 달리는 바람 속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겠죠.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늘 꿈꿔왔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지기 전에요. 파리에 가보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프로방스의 라벤더 밭을 보고 싶으셨나요? 짐을 싸서 떠나세요. 병원 침대에 누워 가지 못한 여행들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기 전에요. 돈을 그냥 남들만 즐기도록 남겨두지 마세요. 많은 노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계속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쌓아둔 돈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걸 원하시는 분은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모든 것을 저축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그 돈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당신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당신을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법원이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그 돈을 사용해 당신 스스로의 삶을 즐기세요. 자녀나 손주들을 돕고 싶다면 당신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행복을 직접 보면서 돕는 게 좋습니다. 유산을 남겨두고 떠난 뒤에야 그들이 당신의 배려를 알게 하는 대신 그들의 기쁨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그들의 웃음을 함께 느껴보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기쁨은 단지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지는 추억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실제로 경험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건강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허리 통증이나 관절 통증으로 일어나거나 마치 온몸이 당신을 거스르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라는 이유로 게으른 나날에 빠져들지 마세요.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가능하다면 마음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만약 스스로 건강을 돌볼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삶이 계속 펼쳐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돌본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삶을 최대한으로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30살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현재의 매 순간을 음미할 수는 있습니다. 후회 속에 머무르거나 오래 지나가 버린 과거를 꿈꾸지 마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제는 굳이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뒤처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편안해지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세요. 기억하세요. 60세 이후의 삶도 여전히 아름답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길 줄 안다면 말이죠.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작은 마음가짐의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이제껏 살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기쁨과 자유로 가득한 삶을 시작하세요.